내가 사는 둥가라탑은 적어도 내 세계에서는 중심, 접점이 가장 많이 겹치는 그런 곳이야. 그리고 모든 길이 만나는 곳, 이곳 니말다라는 그런 둥가라탑을 세우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었지. 나의 어머니, 니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니는 칼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해. 님의 지하 깊숙한 곳에 머물던 별의 문지기가 그 노랫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지. 문지기는 문득 그 노래의 주인을 만나고 싶어졌어. 그래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 자신을 대신해 눈과 귀와 손이 되어줄 돌을 니에게 보내서 그 노래에 대해 물어보게 했어. 돌이라는 건 너희가 알고 있는 돌멩이가 아니라 우주의 별들이 품고 있는 반생물을 뜻하는 말이야. 돌은 니에게 그 노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어. 이때 니는 꾀를 내어 이곳에 하늘까지 닿는 탑을 하나 세워준다면 그 대가로 뜻을 알려주겠다고 했어. 문지기는 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어. 그러자 돌의 몸이 수천 개로 나뉘고 여러 개의 팔과 다리를 가진 형체로 변해서 금세 한 무리를 이루어 니에게로 다가왔어. 어떤 일들은 전체를 도모하는 기획자에게는 불가능해 보여도 막상 그 일을 행하는 실무자에게는 눈앞의 반복적 행위에 지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아? 그리고 반생물은 단순한 일에 있어서는 감정이나 영혼을 가진 생물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돌의 무리는 메아이네의 평원에 모래와 흙을 반죽해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로 탑을 건설했는데 네가 엄두도 못 내고 있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단 하루가 걸렸지. 나와 슈레스는 니를 도와 현장을 감독하면서 탑의 모양이나 필요한 구조를 전달해주기만 하면 되었어. 그런데 니는 어째서인지 노래에 숨은 자세한 뜻을 가르쳐주지 않았어. 바라는 대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주었는데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문지기는 몹시 화가 났지. 네가 탑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 문지기는 니를 어느 숲속에 유인해 길을 미로처럼 만들어서 하염없이 걷게 했어. 니는 곧 지쳤고 나무에 기대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지. 그때 주변에 문지기가 부리는 돌의 무리가 나타났어. 돌들은 잠든 니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어. 이 모습을 오르골이 우연히 보게 되어 나와 슈레스에게 알려주었지. 우리는 한참 동안 니를 찾아다녔어. 분명 님의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것 같은데 찾지 못하고 시간만 흐를 뿐이었지. 우리는 결정해야 했어. 둘 중 누군가가 니를 대신해 탑에 들어가 네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해야 했어. 나로 말하자면 나는 세상이 무심한데 동시에 내가 가진 자성으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것 같아. 그건 아마도 조건 없는 거대한 믿음의 덩어리로부터 싹을 틔운 순수함이 가진 인력이랄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온갖 희귀한 신비와 비밀을 접할 때 나는 무엇이든 한번 믿어보자고 생각하거든. 그런 내가 탑에 틀어박혀서 카에게 신호를 보내는 일에 슈레스보다는 더 적합하지 않겠어? 게다가 슈레스가 나보다는 니닉 세상에 실질적인 쓸모가 많을 테니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었지. 그렇게 나는 탑에서 살게 되었어. 그리고 탑이 번개를 맞은 어느 날 나는 내 능력을 각성하게 되었어. 내가 입은 옷은 강한 중력과 자기장을 일으키는 기능이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받았던 나의 고유한 힘이었지. 탑과 공명하는 거대한 우주적 에너지가 내게 흘러들어왔고 나는 시공의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었어. 하지만 아는 이들은 알 거야. 우주의 법칙을 아우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내가 실은 백치라는 사실을. 이 세상 모든 이가 총명하고 독창적이라면 그것도 참 아찔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이의 우둔함이 의지가 되고 사랑스러울 수도 있는 거야. 이야기꾼으로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이토록 조물주의 기분을 만끽하는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싶어. 순수함이야말로 니닉의 이야기 나무가 자라게 하는 원동력인 셈이지. 탑에 갇힌 님벨,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첫 이야기가 만들어졌어. 이야기는 다리도 달리지 않았는데 널리 퍼졌고 내 모습이 궁금해서 혹은 내 능력이 필요해서 때로는 모험가들이, 때로는 신이, 동물들이, 동기들이 둥가라탑을 찾아오곤 했어. 언젠가는 모르쇠가 내 옷을 탐내어 니말다라를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지. 모르쇠는 단달이 햇빛을 받으면 그 형체가 뒤틀리고 고통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에
어두운 동굴 속에서 숨어 살아야 했어. 그래서 모르쇠는 내 옷을 입고 별의 문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것 같아. 정확히는 별의 문을 닫고 싶었을 거야. 단달의 빛을 바로 볼 수 있는 니니기는 시샘해서 그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축제를 빼앗고 싶었을 거야. 그 당시 놀랍게도 니니긴 아이 하나가 그 일을 해결했었지. 비상장치를 만드는 장인이 아이가 탑 위로 부유에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그 장치가 마침 서랍이 보관된 데까지 닿았던 거야. 아이는 서랍을 2개나 열어버렸어. 내가 조금 도와준 셈이기는 하지만 말이야. 하지만 욕심 없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서랍만 열었던 소녀가 나는 오히려 대견했어. 사실 서랍은 우리에게도 불가사의야. 우리가 그 많은 지혜와 비밀을 알 리도 없고 탑이 지어질 때 네가 특별히 뭔가를 한 것도 아니야. 다만 텔레노와 라오가 별의 문지기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네오르크 언덕에 지은 유기 기계들이 있는데 그 기계들과 서랍이 서로 연결되는 것 같아. 이 기계들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우주적 연산이 가능하거든. 아무튼 둥가라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수히 많은 시공의 갈림길이 교차하는 곳이야. 무엇이 어떻게 이어져 있을지 나도 모르는 것이 많아. 아, 시공의 갈림길에는 항상 청조등화랑 홍적등화가 방문자를 안내하는데 청조등화, 푸른 새는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홍적등화, 붉은 나비는 반대로 길을 잃게 만들어. 탑에 오르고자 했던 이들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던 이유는 이 홍적등화의 능력이 그들 자신이나 혹은 그들이 가진 물건의 효과를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해서 방해했기 때문이야. 이제 와서 말하지만 파그라로 탑에 불을 붙이면 붉은 빛에 눈이 먼 홍적등화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돼. 생각보다 간단하지? 탑을 찾아오는 이들 중에 내가 유일하게 반기는 손님은 슈레스야. 슈레스는 님의 귀한 먹거리를 요리해 내게 가져다 주곤 하거든. 그런 슈레스라 해도 탑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등하니까. 그래서 슈레스가 음식을 가지고 오면 나는 사랍의 방을 지나 조금 아래로 내려가 슈레스를 만나지. 아무튼 연금술을 응용해 만든 슈레스의 음식은 참 황홀해. 먼저 파란 이끼죽으로 시작하고 하얀 거위고기와 과일이 든 만두를 먹어. 그리고 초록 완자가 들어간 노랑 나비고기찜을 먹은 뒤에 다홍 고명이 얹어진 고래 수염국수를 맛보지. 그리고 주요리로 개미꿀 나무늘보 통구이를 금빛 감자술 칵테일과 곁들여 먹는 거야. 마지막으로 연보라 들풀꽃의 꿀로 만든 셔벳으로 입가심을 하면 우리의 만찬은 끝이 나. 음식도 음식이지만 누군가를 직접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꽤 좋아. 그리고 슈레스와 내가 둥가라탑이 지어지던 자리에 함께 있었기에 우리끼리 통하는 관심사가 있지. 그 중심에는 번개라는 소재가 있어. 번개, 그러니까 전기는 생명의 요람과도 같아서 어떤 물질의 성질을 변형시키는 힘이 있어. 번개의 힘으로 시동한 둥가라탑도 여러 시대를 거듭하면서 그 모습이 변하게 돼. 특히 님의 곁에 새로운 별, 주황색 위성이 생겼을 때는 우주 격변이 일어나 또다시 큰 벼락이 쳤고 탑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지. 오드나타가 황금빛으로 변하고 탑은 더 이상 탑이 아닌 거대한 성, 룽동으로 진화하게 되었어. 룽동이 된 둥가라탑은 더 많은 우주의 비밀과 이야기를 품게 되었어. 하지만 내게 있어서 달라진 것은 별로 없어.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이야기를 짓고 또 지어내. 새 이야기가 나오면 4명의 라바가 그 이야기를 서로 다른 언어로 바꾸어 만방에 전해 나르지. 내 이야기는 문지기의 귀에도 들어갔어. 별의 문지기는 니에 대한 분노를 조금씩 누그러뜨리고 결국에는 이야기로 말미암아 카와 니의 애틋한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온 우주의 의지로 니가 카를 다시 만나는 날 둥가라탑, 이 거대한 성은 무너질 거야. 맞아. 슈레스와 나는 둥가라탑이 무너지는 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곤 해. 의미를 가지고 존재했던 것이 지워져 버리는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 삭제되는 그 찰나가 지니는 지극한 당연함을 느끼게 되겠지. 그래, 결국 그렇게 끝은 오는 법이야. 허물어져서 둥가라탑은 진짜 유적이 되는 거야.